여론조사를 보니까 중도층에서조차 30%포인트 이상 이재명 후보가 앞섰더라고요. 이제 중도층마저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월 중순부터 민주당이 이념가치 철학을 넘어가지고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우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는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 합리성을 기초한 그런 정당인데 니네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합리적 보수 정당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거구 정당이다. 응? 아스팔트 정강훈 목사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다. 네. 그 집단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네. 헌재 심판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그런 처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위험해지는 것까지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 입법 권력이 정말 독단과 전횡을 이렇게 일삼는 이걸 바로잡으려고 저랬구나. 그 진정성이 읽혀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그게 내란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보수도 건강하게 국민들로부터 소구력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금 김광일 우리 앵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중도층에서는 30% 이상의 차이예요. 20%대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 진보 진영, 좌파 진영 이 지지층 한 30% 콘크리트 지지층. 우리도 보수 우파도 한 30% 콘크리트. 그럼 나머지 뭐예요? 중도 무당층 아닙니까? 이분들이 늘 심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민주당 손들어주면은 민주당 그냥 총선에서 대승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 그냥 작년 4월 총선에서 쪽박을 찼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당정 관계가 재금이 없다는 거 경상도 말로. 예? 지난 2년 전에 강서구청장 10월 달에 보궐선거 하면서 비록 60만 강서 구민들의 심판으로 당시 김태우 후보가 그렇게 그냥 엄청난 표 차이로 적겠습니까? 대한민국 팔도 국민들의 입장을 대표해서 강서 국민들이 그런 성적표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작년 4월 총선까지도 무려 6개월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정이 정말 일신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도 변화시켜 나가고 대통령도 대국민 소통 스타일도 바꾸고 우리 당도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그냥 윤비 어천가만 용산에 가서 그냥 소폭 한 잔 얻어 걸치고 오면은 그냥 팔에 완장 찬 그런 친구들처럼 그걸 정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자성과 반성이 있도록 그렇게 자정 노력이 있었다면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그렇게 행편없는 총선 성적표를 지었겠냐고. 그나마 수도권에 그냥 이길 수 있는 후보도 윤석열 내가 그냥 좋게 안 보면은 그냥 공천에서 날려버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가 공천 여기저기 다 개입했다는 그 지금 앞으로 하면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결국에서 작년 4월에 국민의 이 선택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폭망해버렸잖아요. 108석이란 것은 이재명 중심으로 마음대로 헌법 개정 못하게 한 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성관계에 둔 거예요. 그러면 작년 4월부터라도 정치를 실종시킨 정치를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협치 정국을 만들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진솔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비상 대권을 만들어 가지고 12상 이 마지막 길이 그냥 대통령의 그 비상 통치 권한이라 그러고 군을 동원한 그 계엄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 방식이 옳았냐? 이걸 우리가 반성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자정의 목소리마저도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정당이 돼버린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진보 좌파적 어떤 그런 이념 가치를 실어가지고 그래도 보수라고까지는 또 싫어도 그냥 나는 중도야 그러던 그 국민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보수 정당 이 오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이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은 어느새 그거 정당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저는 절대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 그분이 지금 독설 내뱉고 정말 우리를 아프게 때리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욕하고 그런 게 대응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사람 대구시장까지 던지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하면 되겠다고 지난번 실패를 갖다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당내 지지 기반도 그렇게 많이 확보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냥 경선판에 혼탁해지고 흐려져서 마지막 파이널 결선에도 자기는 올라가 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그걸 본인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번 선거판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 대표님도 이번 선거판은 이미 끝났습니까? 그럼? 저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같은 기지는 끝까지 합니다. 예. 하는데 네. 끝까지 대반전을 만들어서 이재명의 세상을 막으려면은 우리부터 그러면은 처절한 진정성으로 아니 처절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우리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 저렇게 고름이 살되는 경우 봤어요? 호박에 끈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걸로 우리도 정리를 해야죠. 107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퇴하면 어떨까요? 그런 결심도 할 작자들이 못 돼요. 지난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전 의원이 사퇴해서 하면 내범직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호가호위 세력이라도 다음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네. 나는 이 국회의원 배치되고 이재명이 그나마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갖다 이 통치하는 그 세상 더 이상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 난 속지 않은 심정으로 난 내 배치 던진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 올바른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 친구들 영웅되는 거죠. 어찌 그래 한 명도 안 나옵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이번 대선은 지더라도 다음 당권에 그냥 그 당권 주자에게 줄 서가지고 그냥 내년 지방선거 또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 뭐 강력단체 기초단체 뭐 다 되고 그 다음 또 총선에서 자기는 또 공천 받아서 되면은 내 생명 연장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그 생각으로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심 불량들이죠. 그러니 지금 보수가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파렴치 집단이 됩니까? 파렴치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걸 파렴치라는 거 아니에요. 염치의 반대 말이에요. 그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우리 당 전통 지지층도 이제 4번 5일 돼버렸어요. 전부 다. 여기에서 어떤 지금 통합의 리더십이 나오고 원팀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냐고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까지도 전통적으로 그나마 영남 정당이라도 온전히 또 지키는 것도 앞으로 이미 작년에 아니죠.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당 추천이 아닌 부산 교육감 같은 경우도 좌파 진영의 진보층의 지지를 받는 그런 교육감 후보가 부산 교육감이 됐어요. 지방자치 직선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거제시장이 한 번 딱 지고 난 이다음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거제시장도 무려 20% 넘게 가까이 차이 나는 그 엄청난 표 차이로 거제 그냥 시장도 날아가 버렸어요. 충청도는 어찌 됐습니까? 충청도 아산시장도 충청도 홍성 예산 예천 이런 쪽은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데요. 아산도. 그런데도 우리 후보 그냥 엄청난 표체로
앞에 그 그냥 시장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었는데 그 날라간 자리에 그냥 저도 행편없이 졌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이 분당 지역구에 경기도의원 보궐선거도 분당마저도 그냥 민주당이 져버렸어요. 그럼 볼장 다 본 건데 뭘 믿고 지금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나 한번 지켜볼 거예요. 정말 앞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권력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 위해서 이 독재적인 국가 운영을 하는데 진짜 지 목숨 내걸고 단식 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장렬하게 싸우는 친구들 다 있는 거 한번 보겠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은 끊임없이 지금 보수 정당에게 경고장을 날려온 셈이에요. 근데 그 경고음을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 방송에도 그렇잖아요. 한덕수 후보 이 대선 전략 어떤 사람이 세웠는지 모르지만 8명의 치열한 경합 경선 거치고서 최종 파이널 후보 된 그 사람하고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 사퇴하고 그렇게 해서 단일화 극적으로 마지막 여론조사 해가지고 만들면은 극적 단일화되고 그러면 이재명이 이긴다. 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네?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한덕수 후보가 빨리 합류를 해서 진흙탕 싸움을 한번 겪어라.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라 그랬죠. 그래야 동질감도 생기고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동지애라는 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상대로 우리가 결집된 힘으로 싸워 나가야 해요. 그나마 해볼 만한 선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 비대위는 당을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자정 노력을 해 들어가면은 이준석 지금 격신당 후보를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 할 일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 돌이켜 보면 참 소수의 목소리 어쩌면 외로운 목소리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정중하게 탈당 권고를 할 것이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 짐을 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러면 우리 그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이 네. 우리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우리의 보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심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말 이 당을 위하고 보수 진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결심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징계 조치를 통해서 출당시켜 보는 그 얼마나 볼상사나운 그림이 됩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강성 지지층도 분명히 우리 지지층 안에는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윤석열 문제는 지키기 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지층이 예. 그분들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당이나 우리 후보는 꼼짝달싹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환길 그런 강사나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네. 우리 중도 무당층의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고 우리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당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나 그분의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이런 걸 숭고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처절하게 쳐서 그리고 인수계획신당하고 극적인 다리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 당의 여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만은 안 됩니다. 예?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못 만들어 줍니까?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가면은 저는 바로 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어요.